자,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 군인들, 김정은이 또 각별히 챙기는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고 합니다. 북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신출귀몰하는 발지선 전법, 공이 주도하고 변화무쌍한 작전 행동으로 적진을 교란시키며 답답이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된 이 군대의 무쇠주먹 특수작전군 총대가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싸움 기지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자라나 확실한 림전 태세를 철저하게 견지해 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셨습니다. 자, 이들이 무엇보다 사상이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부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부대입니까? 자, 폭풍군단, 이게 이제 원래 11군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네. 지금 이제 이것은 북한 특수작전군이라고 해서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해공군 하듯이 네. 보면 특수부대를 아예 별도의 군으로 띄워놓은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 특수작전군에는 이 폭풍군단 밑에 있는 휘하의 10개 여단 이외에도 네. 해군과 공군의 저격병 여단들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이제 특수작전군 휘하에 대략 한 16개 혹은 17개 정도의 제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폭풍군단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죠. 그 번개 그러니까 이 경보병, 네. 그 저격병, 네. 그다음에 항공육전병,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. 이 부대들이 이제 보고 있으면은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경보병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한 장비나 이런 것 없이 맨몸으로 돌파해 저희가 들어가서 영상으로 보는 막 무술 격하게 하시는 그런 예, 군인들 맞습니다. 말하는 건가요? 예,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대대적인 타격 임무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격병은 네.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저격총 갖고서는 저격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. 북한에서 저격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특공대원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보병 4개 여단, 이 저격병 3개 여단, 그 다음에 항공육전병,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수부대? 예. 뭐 특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수만 하는 부대를 얘기하는 건데, 자, 이제 이런 부대들이 해당을 하고요. 이 부대들이 갔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,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폭풍 군단 뭐 혹은 북한 특수작전군만 보냈냐? 그것은 아니다. 저게 이제 보면은요, 올해 유독 김정은이가 그 한참 가가지고 가서 이 특수부대들 그 현장에 현지 지도를 많이 가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뭐 특수부대가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런 파병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이렇게 보려고 시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게 전문가들이 계속 이 폭풍군단에 대해서 특히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상 무장이 강한 부대다,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실력적으로도 좋지만 사상적으로도 좀 무장이 돼 있다,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,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부분을 조금 우려한 게 있어서 파병을 보낼 때 사상무장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파병을 보낸 겁니까?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. 북한이 해외 인원을 보낼 때 사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인원들 절대 안 내보냅니다. 네. 뭐 안 그러면 곧바로 그냥 탈영해가지고 뭐 망명해버릴 텐데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그 특수작전군 예하 인원들은 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, 네네. 그다음에 사실 보면 체격들도 좋아요, 여기들. 네. 그만큼 국가에서 챙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.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되니까 일단 이 인원들을 보내는데, 또 우리 아까 우크라이나, 러시아 현지에 이렇게 러시아 군복 나눠주는 사진들 보면은 또 이렇게 체격들이 되게 작아요, 거기도 보면은. 네. 그래서 그 인원들은 뭐 이게 과연 이 특수작전군 인원이 맞나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북한이 굉장히 나름 자기네 안에서도 정예들을 잘 추려서 그래서 각 부대에서 차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최병우 위원님, 그리고 근데 이렇게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 가지고
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? 아니 이게 이제 북한이 실전 경험을 갖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안보 전선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. 왜냐하면 군이라는 게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그 예정해서 훈련하는 거 훈련만 하는 거 하고 부족하고. 그거 하고 실전 경험을 갖는 거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크거든요. 우리가 과거 60년대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적이 있잖아요. 네네. 그에 대한 그 사후 평가를 보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실전 경험을 그 한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됐다.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위험한 부분은 네. 북한이 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뭐 드론전 뭐 이런 네. 것도 배워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작전 능력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네. 그런 전술 전략들이 활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우려하는 부분이 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